2025년 여름이네요, 어머님. 고등학교 2학년이요. 요즘에 기말고사 대비 막바지죠. 그쵸? 오늘도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이 있고 한데, 오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설명회를 하는데요. DM이 왔어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들은 DM으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내일 선생님 뵈러 가요. 네, 저 그 학생 어머님이신데, 점수는 점수대로,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잘 안 나오는 상태고, 이제 정시를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저랑 수없이 계속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어,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신 건데, 제가 최대한 직관적으로 제 학생이 아니라고 해도요. 제 조카라고 생각하고 가장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 학원을 또는 영어 선생님을 떠올리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2학년은 정말 마지막으로 정시로 당당하게 학교 갈 수 있는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저는 아이들이랑 되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좀 답답하고 좀 고구마를 먹은 것 같고 약간 피가 거꾸로 솟고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머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너무 힘들어하는 애예요. 단어 암기 때문에 저랑 진짜 계속 씨름하고 진짜 너 죽네 나 죽네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만 하시면 막 푸념을 하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학교에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학교 갔다 오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어제 맞아요. 선생님 제가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부른 건 엄마한테 혹시 말씀드렸니?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엄마한테 말씀드렸니? 에이, 뭘요? 우리 엄마 걱정하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평소에 그런 바이브가 아니에요. 단어를 5개를 했네 안 했네 저랑 엄청 씨름하는 아이인데 그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표정 싹 바뀌면서 우리 엄마 걱정하시는 걸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그걸 아는 놈이 선생님 저 숙제 분명히 했는데요.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다른 한 면은 정말 아들로서 엄마가 평소 본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걸 알고 지력으로 잘 인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혹시 우리 아들들 또는 딸내미들, 무심한 딸내미들 때문에 걱정하시고 건조해서 속상하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밖에 나와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전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나래 선생님입니다. 저는 지금 콴다하고 세정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다원에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두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설명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가장 지배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밸런스드예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영어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치 않고요. 영어는 최소 인풋 대비 최대 아웃풋을 내야 하는 상황. 국어 수학에서 시간을 많이 써줘야 되고 탐구도 무시 못하죠. 영어는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사실은 뭐 아니면 도로 되게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가 너무너무 당연히 준비가 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학원 다니지 않고 유지만 해도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머님, 믿기 어렵겠지만 영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애들 많아요. 말도 안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주변에서 영어 자꾸 당연하다 그래요. 영어를 누가 1등급을 못 받냐 그래요. 근데 얘만 지금 계속 영어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만 영어를 못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오늘은 차근차근 어느 정도 실력이 괜찮은 3등급 이상의 3등급이라 하고 좀 그렇지만 3등급 정도 받는 친구들 또는 그 아래 친구들 하여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안정적인 2등급을 받는 친구들. 네. 물론 지금 고3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니고요. 고3 모의고사 기준으로 풀려보면 80점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풀려보잖아요. 저는 이제 남고만 어머님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 풀려보고 점수를 들어보면 84점, 86점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점수는 얘기 안 하고 2등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점이니? 그러면 80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82요, 86이요. 근데 그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몇 점이라고? 80이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좀 이상한 표정을 보는 것 같아. 그 표정 뭐야? 혹시 만족하는 표정이야? 그래서 제가 2등급이 혹시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자가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점수일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우리 목표는 2가 아니에요. 절대평가 영어는 무조건 1 받아야 돼요. 예. 2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5가지 선지가 다 헷갈리지 않아요. 2개 선지에서 자꾸 오답을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빈칸 추론, 빈순삽 같은 순서나 삽입 같은 데서 한 문제씩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듣기도 틀려요. 네. 그리고 이제 타 과목과의 밸런스가 필요한 친구들인데 당연히 국어 열심히 해야 하고요. 수학도 무시 못 하고요. 영어에서는 정말 밸런스를 최소 인풋 대비 최대 아웃풋을 내야 되는 친구들은 제 수업 중에 just 70 minutes 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이 자리는 어쨌든 저를 홍보하는 자리니까요. 이 수업에 들어오면요. 단 4번만으로도 아니요. 단 2번만으로도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 토익 점수가 필요해서요. 토익 1타 강사한테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종로 뭐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제가 티켓 끊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좀 했다 보니까 그 수업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수업이 살짝 저한테 평이하게 느껴지는데 전 이번 달까지 점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950을 딸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님이 그러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토익 시험을 총 3번만 끊어보래요. 예, 책 사지 말고 그냥 시험을 3번을 끊으래요. 한 주에 한 번씩. 2번 만에 990 나왔어요. 그러니까 첫 시험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시험 배분해야겠구나. 이런 영역 나오구나. 딱 하고 2번 만에 990.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이론이나 짜잘한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간 훈련이 필요해요. 네. 지금 한 번도 거의요. 모의고사 수업 중에 시간 맞춰놓고 실전으로 풀고 그 자리에서 현장 해제하는 수업을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은 이 수업이 무조건이에요. 네. 그 70분을 저희는 시험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주고요. 아이들이 옆에서 다리를 다다다다 떨어도 누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해도 계속 풀게끔 시켜요. 듣기 포함해서. 그리고 끝나면 저희는 현장 해제를 다 하는 수업이 저스트 70 미닛이거든요. 총 3시간 안에 단어, 문제, 풀이까지 다 끝나요. 학원 안에서 이 강의실 안에서 해결되는 이 일들이 되게 많게끔 제가 시키거든요. 어떤 어머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차라리 집에서 문제를 좀 풀어오고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좀 살뜰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런 수업 했어요. 저도 그런 수업 좋아요. 근데요. 제가 아이들 데리고 풀어보면요. 어머니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집에서 풀어오라 그러면요. 듣기를 안 풀어와요. 듣기를 왜 안 풀었냐? 듣기는 늘 다 맞아요. 이래요. 근데 어머니, 제 학생 중에 수능 전 영역에서요. 4개 틀린 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영어 하나 틀렸대요. 그게 듣기래요. 실전에서 듣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수능장 들어갈 때까지 귀를 계속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듣기를 너무 간과해요. 순식간에 그냥 듣기는 놓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 현장에서 계속 풀리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듣기를 포함해서 70분이에요. 영어는. 1교시 때 국어를 보고요. 2교시 때 수학을 보고요. 점심 먹고 나른한 상태로 보는데요. 70분 중에 25분이 듣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언제부터 몸을 베베 꼬는지 아세요? 집중력이 35분부터 떨어져요. 35분부터. 35분은 언제냐면요. 그때 그 빈칸 31번 들어가야 돼요. 예. 킬러 문항 풀 때 계속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거 또 읽고 안 읽히니까 계속 같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훈련이 적어도 필요해요.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가장 특강의 본질에 가까운 특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는 내신 열심히 하고요. 정규 만약에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문법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라고 하고요. 특강으로 가장 최적화된 수업은 이렇게 시험을 보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건데요. 아, 이런 설명이 최악이라 그랬는데 어머니 그래도 읽어볼게요. 수업하는 설명의 최악. With my feet, 내 다리를 가지고 I carried myself in front of a counter. 내 카운터에 내 다리를 끌고 갔다. So that I could fulfill my rather simple request. 나의 어떤 다소 단순한 요청을 하고자. 어머니 이렇게 주구장창 쓴 문장이에요. 근데요, 결국 피클 빼달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의미 기준으로 읽고 처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게 어려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간 훈련에 대한 배분, 안배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미 기준으로 고3 독해 같은 것들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게끔 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요, 어머님. 카운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소재가 너무 쉬워요. 지금 2학년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어머님 말단 소체, 뇌의 가소성 이런 걸 영어로 풀려야 되고요. 지금 아주 핫한 블록체인, 인공지능 이런 걸 영어로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풀고 처리 이렇게 양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아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1, 2, 3, 4주차 중에서 어머님 2, 3, 4주차가 제일 애들이 반응이 좋아요. 당연히 빈칸 순서 문장삽이 되게 중요한데요. 1주차를 주제 제목으로 굳이 제가 뽑은 이유는 상위권 애들이 자꾸 주제 제목을 틀려와요. 다른 거 빈칸 다 맞고요. 갑자기 주제 제목 22번 틀려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쉽지 않아요. 1주차부터 제가 4주차까지 3점 킬러 문항까지 싹 다루면서 70분 모의고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카 500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보카 500. 제 수업에는 모두 다 숫자가 들어가요. 이 네이밍에. 보카 500은 어머님 올 때마다 단어 500개씩 암기하게 하는 수업입니다. 네. 그 앞에서는 모의고사 실전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은 오로지 단어만 훈련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학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디스쿨이라는 사이트 아세요? 디스쿨? 디스쿨에 광고를 올려놨으니 저한테 이제 들어가 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는 디스쿨이라는 그 사이트를 몰랐고 그리고 관심도 사실 없었고요. 근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제 이름을 한 번은 쳐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 사이트가 엄청난 사이트도만요, 어머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제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손나래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니까요, 신세계더라고요. 정말 어머님들께서 막 댓글을 써주시고 글을 써주셨는데 막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그런 댓글처럼 저는 평소에 댓글을 다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댓글로 시작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단어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어머님.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어 많이 고민되시죠? 그렇죠? 애들 단어 진짜 싫어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저도 대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수업을 다 듣고 전에 이제 알게 돼요. 근데요, 대치에서 단어 수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는데요. 저는 단어를 오로지 다 올 구두 테스트를 봐요. 네, 페이퍼 테스트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구두 테스트로 한 명 터치를 하면서 보는 수업이 저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가장 본질에 가까운 단어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어머나 이게 PDF인가 보다. 영상이 안 틀어지네요. 아, 제가 그럼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이 뭐냐면요. 작년 여름 특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시간 단어 훈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50개부터 제가 카운트를 해요. 근데 1100개까지 암기한 친구가 있어요. 1시간 안에. 예, 중상고 아이고요. 2명이 1100개, 1150개 해가지고 그때까지 카운트를 하는 영상이에요.
네. 어머님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제 티칭 방식을 가르쳐 드리면 지금 다니고 있는 영어학원이랑 좀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어머님 제가 배치키즈예요. 제 진선여고 나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단어 PTSD가 얼마나 심했게요? 단어 시험 정말 정말 빡세게 보는 학원이었거든요. 완전한 그 코스. 품자를 틀렸는데요. 저한테 남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품자, 했다, 함, 뭐, 이런 품자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단어는 그렇게 암기하면 안 되거든요. 때때로는 결심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결단하다도 되고요. 결정하다도 되고요. 알아내다도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다양한 이 단어의 쓰임을 모르고 딱 사전이나 딱 그 콜로케이션 그 하나하나씩만 외우게 기계 같은 로봇 같은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답은 구두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 유튜브 안에 단어를 암기하는 모습을 제가 좀 많이 실어놨어요. 애들이 훈련을 하게 해서 그때그때 좀 실력을 향상하는 모습을 올려놓은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사실은 정말이에요. 파주에서도 오고요. 포항에서도 와요. 네. 그래서 단어를 500개씩만 쳐도 겨울에는 8번 정도 수업을 하니까 정말 많이 예비고1 같은 애들은 준비가 싹 돼서 학교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수업은 복화 500이라고 네이밍을 지은 만큼 한 회당 500개씩이 목표고요. 저희는 평가원 빈출 단어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평가원 빈출 단어이고 혹시 만약에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책으로도 제가 바꿔줘요. 왜냐면 개별적으로 구두 테스트 하다 보니까 책이 다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반에 뭐 40명, 50명이 된다면 조교 선생님이랑 포함해서 5명 들어가고요. 한 타일당 이렇게 맡아서 이제 100개씩 손을 들면서 이제 구두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제가 타수업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저한테 이제 어머님들이 가지고는 그 책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 이 정도 책을 공부했고 이렇게 전학원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단어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머님. 이 단어 안 나와요. 그런 단어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주 보고 평가원에서 좋아하는 그런 빈출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고 정말 고급 어휘는 만에 하나 나온다고 해도 밑에 각주로 다 달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서 고급 어휘는 아니고 빈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레마스 너무 안 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머님. 단어는 제가 봤을 때 500개 범위야. 외워와 시험 봐. 너 틀렸어? 제시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불친절한 티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 중에서도 지난 겨울에 어떤 단어를 듣고 왔어요 해서 저한테 책을 가져와서 보면 단어 수업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정작 보니까 구문독해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가 단어를 배우러 갔는데 독해 수업인 거를 알고 이제 중간에 이제 퇴원해서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3시간 중에 2시간을 단어로 암기를 해요. 네, 오로지 단어만 정말 애들 말로 토할 때까지. 토할 때까지 단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아웃풋이 나와요. 예. 그래서 토할 때까지 2시간 내내 단어를 암기하고 1시간은 뭘 하냐면요. 어원을 해요. 예, 어원. 어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원을 하면 훨씬 더 애들이 치트키처럼 조금만 앞에 뭔가 보이고 접두사 전비사만 보여도 뭔가 그 힌트를 얻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원 수업은 1시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준비되어 있는데 회당 500개씩 암기를 하고요. 어원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님. 대수업 중에 1845라는 수업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 1845를 수강한 친구도 있어요, 어머님. 1845는 제가 예비고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시그니처 수업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는 영어를 아직까지 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지금 3등급 이하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수업으로 접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랑 상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저스트 세븐티민인 어머님들이 정말 저는 영어학원 보내면서 돈 아깝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수업은 그런 생각 안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수업이세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업이고 복화 500 이렇게 2개를 같이 들어도 되는 수업이에요.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듣게 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깐요, 어머님. 제가 이 학생 후기를 잘 받아요. 애들이 편지를 써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고 하거든요. 제 브로셔에도 제일 제가 인상 깊게 읽은 후기를 이렇게 다 담아 놨어요. 무더운 여름, 선생님 덕분에 마음만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예쁘죠, 그쵸? 선생님, 65, 90, 89,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후기예요, 어머님. 저는 이런 것도 다 유의미하게 봐요. 선생님, 마음만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이 후기의 그 결이 어머니 차이가 느껴지세요? 원도 차이가?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아, 어머니, 여학생은 여학생이어서 예쁘고요. 남학생은 남학생이어서 예뻐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회를 마무리를 해요. 여학생이 학습 효과가 가장 떨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학생이 학원 올 때 학습 효과가 제로에 수렴하는 때. 네. 학원 오는 길에 친구랑 싸웠을 때. 네. 그래서 정말 카톡, 장문의 카톡 저한테 보여줘요. 넘겨도 안 끝나는 카톡 보여주면서 선생님 얘가 저 싫대요. 어떡해요. 그러면 그날은 공부 못해요, 어머니. 네. 남학생들은 언제인 줄 아세요? 학습 효과가 제로일 때, 남학생들. 보통 배고플 때 이러시더라고요. 배고플 때 오히려 공부 잘 돼요. 남학생들은 학원 오는 길에 엄마한테 혼났을 때예요. 차에서 숙제를 했네, 안 했네. 너 학원에 다녀도 이 점수 안 다녀도 다 끊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는요, 어머님, 제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입이 대빨라가지고 저한테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둘 다 어머님 학습 효과가 정말 정말 좋을 때가 있어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정말 불변의 진리예요. 항상 학습 효과가 좋을 때는요. 기분이 좋을 때예요. 네. 기분이 좋을 때요. 여자아이가 너무너무 쌩글쌩글 웃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올리브영 생일이에요, 선생님. 오늘 이거 마치고 올리브 세일 갈 거예요. 또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네. 저는 아이들의 기분이요. 어른들의 기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저를 보셨을 때 느꼈던 그 기분이 우리 아이들이 수업할 때 저를 보면서 느끼는 기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나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